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저절로 물리를 다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요즘 뭐 도심 근교에 산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빽빽하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중간에 뭐 가지도 별로 없어요. 뭐 가지도 별로 없이 막 쭉쭉 자라가지고 그냥 끝에만 솔잎들을 이렇게 매달려고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비경급제 그죠? 비급태왕에 의한 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그러니까 지물성이라는 게 이게 우리 일간이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도 지 성질을 다 부릴 수 있는 것과 덜 부릴 수 있는 것과 지 성질을 거의 잃어버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 우리가 갑일날 태어나면 이런 운명적인 특성을 가진다 하는 보편적인 특성은 당연히 해두되 근데 요 글자에 간섭하는 인자가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이 짓고 오물이 짓고 오물이를 지었다면 그러니까 인월의 갑인일의 정묘시라면 이게 뭐예요? 뭐 비급태왕이 확 이루어진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소나무가 뭐 소나무처럼 자라요? 아니면은 대나무처럼 자라요? 대나무처럼 자라는 게 이게 시티 라이프다 이거예요. 이게 도시인들의 삶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비급태왕이구나. 그 다음에 돌멩이 위에 막 기암 개석에 막 돌멩이 옆에 막 제대로 못 자라고 막 그죠? 아니 막 비틀려 가지고 옆으로 자라다가 다시 또 고개를 쳐들었다가 막 이렇게 생긴 소나무들 있잖아요. 이놈들은 뭐예요? 신월에 갑신일에 그죠? 갑신일에 다시 개유시다. 예? 그럼 뭐예요? 금의 성질이 확 기본적으로 퇴과해버리니까 원래 고유의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뭐예요? 갑의 성질이 뻣뻣하게 좀 쫙 밀고 나가는 게 지 스타일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가 갑목인지 뭔지 그냥 같이 그냥 그 돌멩이들하고 막 비틀려 엉겨서 막 그렇게 자라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건은 또는 뭐 양식은 조건은 이 뭐냐면 기능을 제약한다는 거죠. 또 조건이라는 소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뭐냐면 이제 구조죠, 구조.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틀 속에 있으면 무엇이 제한된다? 기능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을 딱 쳐다보면 아, 저놈이 잘 달리겠다를 생각해요. 아니면은 뭔가 이 삽질을 잘하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구조. 그 구조는 무엇을 제한한다? 기능을 제한한다. 스포츠카를 보면, 야, 저거 잘 달리겠다를 바로 우리 구조를 보고 기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양식은 우리 인간의 운명으로 그렇게 할 때는 무엇을 제한한다? 의식을 제한한다. 의식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자, 갑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술에, 오에, 시에, 신미시까지 이렇게 벌어졌고, 물론 이제 지나치게 조우실조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뭐 대지해자 하나 덧칩시다. 그러니까 해년, 5월, 갑술, 신미. 자, 요런 완전 주로 뭐 지지가 식신이나 재성으로 되어 있죠. 식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성이 있다는 건 자기가 빨아먹을 수 있는 자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모양은 뭐냐면 우리가 어쩌다 고속도로변이든 국도변이든 가다 보면 남의 농가 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동그랗게 동네에서는 뭐냐면 둘레서까지 해줬다. 둘레서까지 해가지고 막 완전 낙낙장송들 있잖아요. 막 굵기도 아름드리로 확 해가 막 자라다가 똑바로 자라다가 막 기분 나쁘니까 또 옆으로 휙 해가 막 옆으로 자라는 것도 막 휘영창가 이렇게 자라는 놈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깨어른 가지도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밑으로 처지기도 해요. 막 얼마나 먹어졌겠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낭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왜 피곤한데 이렇게 있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이걸 이제 요 나무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놈 저거는 분명히 식상과 재성이 튼튼하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을 보니 조우실조를 면했구나. 그죠? 실조를 면했으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틀린 나무, 이 나무를
뭐 이 간지 체계를 보면서 요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을 보고 또 뭐냐면 이렇게 간지 체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실제로 여러분 자연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같이 관찰해 보면 요 쇠나무 중에 솔방울 자체의 굵기가 제일 굵은 건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솔방울 굵기. 그렇죠. 요 놈이죠. 낭창하게 그냥 막 영양분 잘 받아먹고 자라는 소나무겠죠. 그죠? 근데 요 중에서 제일 뭐냐면 솔방울의 숫자가 많을 것 같은 것은. 솔방울의 숫자가 많은 거. 여기서 1, 2, 3 등수를 매긴다면. 요 놈이 요 신월의 갑신의 개유. 이 친구가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인월의 갑인의 정묘가 2등. 요 놈이 3등이에요. 요 놈은 뭐냐? 굵은 솔방울을 매다는 반면에 솔방울 개수를 많이 안 매단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먹고 살만한데 뭐.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 자리를 내 자손과 그 씨앗 새끼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안 매달고 요 저 기암개석의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이 나무들 보면요, 솔방울은요 정말로 조그만해요. 솔방울은. 왜냐면 뭐 빨아먹고 자라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이 소나무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그 솔방울을 매달아가지고 자기 새끼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지 말라고 막 뭐냐면 솔방울을 많이 매달아가지고 막 멀리 씨앗을 갖다 멀리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도 뭐예요? 이 도심 환경에 수많은 경쟁 속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솔방울 자체를 많이 매들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솔방울을 어쨌든 솔씨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이 장소를 떠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소나무 보면 뭐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곰곰이 왜 하고 질문하면 소나무가 저는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방울을 많이 매달았어요. 왜 많이 매달았냐면 사실은요 우리 새끼들은 여기가 이 동네 안 살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 그림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놈은 뭐냐? 갑의 성질이 있냐 없냐? 기암개석에 붙어있는 이 친구는 갑의 성질이 별로 없다니까요. 조금씩은 보이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갑날 태어난 것만 쫙 모아가지고, 물론 공통성 추출하면 일반적으로 추출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질이 많고 적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조건은 또는 구조는 기능을 제한한다. 양식은 이 생존 양식이잖아요. 또는 생존 양식,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식을 제한한다. 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일간 자체의 어떤 기본 속성은 우리가 전제해 두지만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심리학 시간이 돼요. 역학 시간이 아니고. 왜냐면 당신은 뭐 한번 고집을 부리는 측면도 많지만 해놓고 또 다른 말 또 반대말 하거든요. 속으로는 아주 섬세하고 고민이 많은 형입니다. 네, 맞아요. 이러는데 아무한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틀린 설명을 안 한 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역학이 다뤄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부기빈천 수요장단의 등급을 가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패턴화다는 거예요. 갑일 주든 어릴 주든 그 사람의 부기빈천과 수요장단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원래의 운명학의 본래적인 어떤 그 역할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은 의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갑일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기질보다 주변에 뭐가 어떤 육신이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관찰을 해서 오히려 이런 육체의 간섭인자 이 간섭인자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간섭인자의 특성. 그래서 이제
뭐, 촌에서 그냥 뭐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온 친구들도 군대 가가지고요, 병장 다 달면 막 의젓합니다. 막. 100명, 200명, 차례야, 열중시야, 앞으로 가! 하면서 그거 다 하는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밖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도 막 군대 가가지고 막 이등병 생활하면요, 밥 먹는 것도 이등병이고, 뭐 생각하는 것도 이등병이고, 막. 그게 뭐냐, 무엇이에요? 양식은 의식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제한된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를 결국은 가지고 이 결과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양새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무엇이 맞다, 분이 맞다, 분이 어긋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숫자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원래는 수분이 되겠죠. 원래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수학적으로 어떤 그걸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분수랑 숫자를 푸시는 게 더 의미가 적당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삶의 어떤 행동 양식으로 갖출 때는 분수, 나눌 분자에 지킬 숫자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결국은 분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 에너지의 몫이 자기 현실하고 잘 부합되어 있느냐, 부합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소위 그릇의 분을 따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고정인자에 의해서 평생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에 의하여, 운에 의해서, 그죠? 운에 의해서 계속 전변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죠? 이 전변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운의 조건이죠. 운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지으러 나갈 때 낫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 호미를 들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릇이 그런 경향성, 어느 쪽으로 경향성이 낮이라는 것을 자기가 강하게 들고 있다 하더라도 봄에 그걸 제대로 쓸 수 없다. 쓸 수 없으니 부득이 뭐냐면은 세월의 분수가 있다. 세월의 분.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면 이 사람이 편하고 수월하게 살 것이다. 고단하게 살 것이다. 이게 다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요 그릇의 분을 먼저 가린다. 그 다음에 세월의 분을 따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주, 폭 이런 것을 가늠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어떠하고 또 이룰 수 있는 바가 어떠하고 이것의 어떤 그 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갑일주 태어났으니까 갑일주 속성만 쭉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어떤 유용성을 줘요. 유용성. 정말로 그 사람이 쓸모있어 하는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쓸모있어 하는 이런 것을 뭐냐면 제시를 하고 기준을 딱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북이빈천의 수요장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북이빈천 수요장단. 한문으로 한번 수요장단 한문으로 한번 써보시죠. 그 이미 네. 수요장단. 이 목숨 숫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절할 요자. 그 다음에 긴 장자, 짧을 단자. 예? 설립? 예, 짧을 단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 예. 우리 한번 그림으로 팍팍 외우니까 오히려 간단한 글자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수요장단. 그러니까, 오래 살 것이냐, 짧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뭐, 빨리, 길게 못 살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빈천과 수요장단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로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분류를 하는데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런 거죠. 우리가 갑일주의 특성만 가지고도 물론 운명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갑일날 태어나면 갑일 자체가 갖는 속성이 뭐냐면 창신이죠, 창신. 창신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기본 작용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냐면은 자수성가를 해요. 부모한테 상속이나 유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창신하게 되고, 그런 이제 그 날짜에 그 태어나는 그 일간 자체 속성대로 이거는 운명적으로 연결했는데, 사주 카페 가보면 그냥 막 갑일주는 뭐 성격이 어떻고 또 이래가지고 성격으로 나갑니다. 성격으로. 물론 이 성격하고 바람직한 분야하고 연결되겠죠. 연결고리가, 그죠? 바람직한 분야라는 것이 당연히 연결되는 건데, 이걸로서 제시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아까 설명했지만 그 나무가 뭐예요? 주변에 자기의 본성이 없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성은 다 있는데 옆에 같은 뭐냐면 경쟁의 어떤 나무들이 확 있으니까 자기도 그 낙낙장성처럼 막 그냥 휘영청 가지를 펼치고 싶어도 못하고 대나무처럼 막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이런 어떤 각 일주가 가진 어떤 그 개성과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 그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자하고 타고났다라고 하는 인자, 이게 다르다는 거죠. 타고났다. 하고 싶다고 타고났다가 다르다. 타고났다는 건 뭐냐면, 솔씨의 개성이 물론 기본이 필요하지만, 이게 바위에 떨어졌냐, 아니면은 기름진 남의 논두렁에 떨어져가지고 싹을 틔웠냐, 아니면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경쟁이 많은 그런 도심 주변의 그 산에 떨어졌냐.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타고났다가 결국은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결국 절충하면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야는, 그게 뭐냐? 그걸 우리 업이라죠. 업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업이다. 그게 업을 하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로 해서 이게 직분할 때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 그 다음에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자기가 팔자 운명적으로 어떤 인자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결국은 타협하고 절충하며 살아야 되는 한계.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그럼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바위 척박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소나무라고 해서 이게 다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나무 값을 매기면요. 나무 값이 어느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도시에서는 이렇게 도시 근근에 죽주 선 놈하고, 그 다음에 둘레서까지 해줘가지고 남의 논까지 뺏어 먹고 있는 그 소나무하고. 이게 나무값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요 낙낙장성처럼 자라난 요 나무하고, 바위에 요게 막 비틀려가지고 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돈을 더 주고 사더라니까요. 비틀린 나무. 근데 결국은 이 비틀린 나무가 지가 가진 본성이냐 개성이었냐, 아니면은 이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준 것이냐. 그죠? 이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 척박한 이 기암 개성 이놈은 희신이냐 기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귀동소. 그래서 희귀동소를 한꺼번에 아무르는 말이 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이거 받아들이라. 업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 이 업은 그럼 결국 이제 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전생이라는
그 불교적인 표현이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그 전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운명학에서는 사실, 물론 이제, 요 전생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진화의 어떤 단계, 또 영적인 어떤 에너지 체계, 이걸 더 위주로 막 본다면, 이 운명은 사실은 이제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보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이 속성이 두 개 다 있는데, 소위 누구의 후신이냐, 누구의 후신. 이 후신은 디우자의 몸신자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체계, 근데 이 체계를 어떻게 받아왔느냐. 이게 이제 부모 위에 또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에너지 체계를 결국 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몸으로서 결국 어느 정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50. 그 다음에 소위 영적인 어떤 그 진화의 어떤 모습에서 자기 개인적인 영적 단계에서 오는 업이 50. 이 정도로 제가 오랜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그 업의 틀에 갇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역학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뿌리가 왔느냐를 결국 따져보게 되고, 따져본 면후에 결국 이제 일종의 도덕적 교훈이긴 하지만, 어떤 결론을 이루느냐. 이게 인생살이를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뭐 이렇게, 이 우주에 뭐냐면, 불변의 법칙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불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거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네,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이게 물리 법칙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생겨나는 게 없고, 다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에너지는 결국은 어떻게 어디로요? 부메랑이 되어서 늘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에너지 법칙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확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나쁜 짓 해라고 해도 나쁜 짓 잘 못한다니까요. 이 역학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결국 삶이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해 두고 운명을 갖다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잘 맞춘다, 이거 잘 맞추려면요, 어느 책 보시면 되느냐면 첩경 많이 보세요, 첩경. 사주 첩경 있죠? 사주 첩경에는 거기 내용에도 뭐 이렇게 바로 팔자를 이렇게 실관을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제 물론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엔 또 조금 부적절한 것들도 있는데, 그걸 자꾸 보시다 보면 뭐가 생겨나느냐면 응용력이 생겨나요. 이제 그 응용력이 확장되면서 완전 정의가 된다, 정의. 점 잘 보는 사람은 점쟁이가 되는 거죠.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의 단계도 가보고 싶다면 당연히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의로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정의라고 하는 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죠. 이게 소설을 치면 마스터니까 마스터. 정의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역을 공부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삶의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선생이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결국 코치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구도들을 머릿속에 두고 사람의 운명을 관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하려면 어떤 사람의 운명을 볼 때 대강 아버지의 직업도 물론 팔자 가지고도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냥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뭐 하셨노?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뭐 하셨노? 여기에 키워드가 조금씩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이라고 하는 어떤 구도 속에서 사람을 관찰해 보면 훨씬 더 큰 틀로서 사람 팔자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 안에 들어가 있는 육신이 무엇이고 격이 무엇이고 이런 게 아니고
격 자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직업 패턴 뭐 이런 것이라면 그렇게 똑같은 예를 들어 사업가가 될 것이다. 당신은 사업가가 될 것이다. 당신도 사업가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업의 에너지 체계 때문에 당신은 실컷 사업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실컷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작은 사업을 해도 계속 개인적으로 실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긴 마쳤는데 더 뭐냐면 그랜드하게 크게 보고 마친 사람은 이쪽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관찰하고 말을 해준 경우. 아까 예예. 조부 부모의 예. 그 법을 이렇게 이어받았다, 하나의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이게 그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유전자적인 기질이 그래서 주로 뭐냐면 이제 이 50% 속에는 부나 모의 어떤 그 체질적인 요소를 거의 어느 한쪽 걸 받아요. 어느 한쪽에 있는 체질 걸 거의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체질과 유사한 행동 양식, 기질 이런 것들이 거의 이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부모나 조상이 이거 꼭 부모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 위에 조금 조상이 보통 증조나 조부, 중조나 조부의 에너지가 주로 많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에 어떤 업을 하면서 좀 봉사적인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누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누리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 시기에 여기서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누리면 여기 와서 자기가 그릇이 좋아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는 많이 못 누리게 된다니까요. 못 누리고 돈은 어지간히 많이 벌어들이는데도 맨날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남 좋은 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할아버지나 증조대에 막 가난해도 막 맨날 남들 퍼먹이고 남에게 막 베풀고 살았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뭐 똑같은 재운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자기가 딱 부여지는 재운을 쓴다는 거예요. 돈 들어왔지? 이러면, 예, 둘 다 맞습니다. 하는데, 선생님, 근데 저는 왜 호주머니 돈이 안 남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재운에 돈이 왔는데 둘 다. 이 사람은 돈을 딱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존재로서, 이제, 영적 진화를,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영적 에너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이 사실 부기빈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뭐냐면,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우리가 아주 천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불행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안 불행해요. 자기는 그게 자기 마음에 별로 부끄럽지 않고, 힘들지도 않대요. 몸은 힘든데, 정신은 힘들지 않다 이거죠. 그 이제 영적으로는 직업이 우리가 아주 좀 보잘것없는 직업이라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좋은 껍데기는 좋은 집에 재벌집에 그냥 나자빠 져가지고 리무진 타고 뒷좌석에서 콧구멍 쑤시고 하는 처진데도 맨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우리 사실 상담해보면 양반이 와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돌아버리겠습니다. 왜 이랬니? 내가 어쩌다 보니까 1억을 까먹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러면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요. 그걸 당신 가진 게 얼만데? 이러면 대강 그림자면 한 150억은 될 겁니다. 이러면. 그럼 제가 이제 죽고 싶지 지금. 예, 어떻게 제 심정을 아십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1억을 잃은 게 1억의 금전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잃었다는 걸 너무나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 하면 죽어보라 이러거든요. 그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실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살한 걸 뒤에 들은 사람 3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물으러 와가지고 죽고 싶다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아, 당신 운이 이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고생을 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나간 15년도 죽겠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3년을 고생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마음 낙담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4년째를 기다리라는 또 뜻이 숨어 있는 건데, 한 1년 반인가 지나가지고, 뭐 그냥 누가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자살했다고. 우리 이게 기운이라는 게 겨울 끝에 입춘날 얼어 죽은 거지 아시죠? 입춘날. 그 힘든 세월 버티고 버티다가 봄이다 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놓으면서 그냥 팍 얼어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운시 운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시 운말. 운의 시작점이나 운이 끝나갈 때 있죠. 이때 대운이 주로 바뀌어 나갈 때 플러스 1, 2년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운 들어온다 해가지고 간지상으로 좋은 대운 들어왔는데 결국 암 걸려가지고 그냥 막 가더라니까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몸이라고 하는 문제는 시간 왜곡이 있는 거니까 타임렉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제 어떤 기운을 이렇게 쭉 받아오도 실제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봄이 지나도 좀 추위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누적된 부분은 대단히 많은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운시에 죽은 것이 아니고, 좋은 운의 시작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쁜 운의 누적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런 단계에서 막 버티다가 물으러 왔는데 뭐 이 시기에 그냥 막 가버리고, 예.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들 있는데, 제일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이제 뭐 운명적으로 물론 팔자상에도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 마누라가 도망가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이 뭐냐 이래가지고 공부를 막 한 거예요. 막 역학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막 자기가 이걸 밥벌이로 돈벌이로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겠네요. 97년 IMF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뭐 회비날 형편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데 꼭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조선 내가 개강을 하면 내가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연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7개월 뒤에 연락했는데 2달 전에 죽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게 이제 요런 자료죠. 그리고 이제 이 역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공부를 야무치게 해서 자기가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 소위 프로페셔널이 되잖아요. 프로. 이 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다 뜻인데 프로가 손님이 없으면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무조건 손님이 와야 프로예요. 그러니까 뭐 무수개 말입니다 합니다만 어느 분들은 뭐 박청아 자는 막 그냥 뭐 이상한 걸로 보는데 자가 운이 좋다예요. 운이 좋다예요. 그래 뭐 아무리 그 운이 제가 이 업을 벌써 26년인데 26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지금 2바퀴 돌고 또 2년을 가는데 개업하던 첫 해 두 해나 26년 동안 계속이나 전부 줄을 서시요. 뭐 안 좋은 해가 있으면 손님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당연히 가수니까 노래는 잘 부르고 노래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라고 해서 그러면 운명이 없냐? 당연히 있죠. 나쁜 운이 오면 그냥 뭐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로 할 수 없이 내 돈을 자꾸 내어줄 일이 있고 결국은 내가 사회활동을 한 몫이 결국은 허사가 되는 이런 건 당연히 만난다 이거죠. 당연히. 그런데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프로예요? 근데 손님이 또 없으면서 맨날 이래가지고 야는 격이 뭔데 이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 학술과 뭔가 해석에 뭔가 한계나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끝없이 막 몸부림을 치고 궁리를 하고 찾아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서 자는 운이 좋으니까 손님이 많은가 이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뭐
이런 조금 좀 오늘 좀 개설적인 이야기로 갑자기 이렇게 연결돼 버리긴 했는데, 이 공부를 할 때에 어떤 가져야 될 안목, 또 구도,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어야 자기 발전적이고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거의 그렇게 혼자 터득을 했죠, 혼자요. 그러니까 골머리가 더 많이 아팠고 시간이 더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컴팩트하게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쭉 했던 걸 한 2, 3년만 아주 그냥 컴팩트하게 몰아서 쫙 정리를 잘해도 거의, 물론 10년 동안 물론 또 좀 더 얻은 건 있겠죠. 고뇌했기 때문에 더 얻은 건 있겠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자기가, 손님 줄 세우는 데는 2, 3년이면 컴팩트하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자꾸. 모르면 물어야 빨리 시간이 줄어서 공부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멈춰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나 차원 속에 있다가 갑자기 알았다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생이 좋으면 뭐냐, 바로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올려주잖아요. 에스컬레이터로. 예. 그 선생님은 지금 홈TV 같은 거 운영하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예.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예. 선생님을 보니까 이런 되게 신뢰가 가는데 예.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예. 여기서 솔직히 말씀 좀 예. 그런 무시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냐,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그분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점들은 이런 거예요.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뒷골목에서 수없이 치고받고 했잖아요. 무수한 우리가 그 깡패로 친다면은 뒷골목에서 막 수없이 맞고 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터득을 하고 거기서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가 좀 있는 거고, 이분들은 그 건법을 이렇게 전수해 간 분도 있고, 또 다른 문화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한계성을 가지고 또 정리한 분도 있고, 또 그 다른 문화의 학술 체계를 전부로 가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관을 많이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한계성이라든지 또 이럴 때에 또 별도의 케이스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강의든 뭐든 결국은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선생의 에너지를. 저 선생이 그랬구나. 어느 정도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에너지 차이는 결국 자유가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학술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수없이 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하더라. 이건 분명하더라. 이건 유용한데 어떤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어떤 그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그대로 취합을 해서 전해드리니까 듣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그게 이제 현장의 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그 인터넷 화면상으로도 그죠, 아무래도 드러나겠죠, 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 보면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이렇게 이제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정리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또 처음 듣는 사람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을 꿀밤 때리면서 더 잘 가르치거든요.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것보다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게 야야 이러면 시끄럽다. 그건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만 외워라. 이렇게 단순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강의도 이제 초보나 또 중급 정도로서 뭔가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측면에서도 관찰한다는 면에서는 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 답답하시면 우리 그 사이트에서 강의 한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4학년이다. 4학년이 강의를 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완전 감동을 주는 강의가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이건 모르겠더라. 근데 모르겠더라 이게요. 남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아, 그 왜 저걸 뭐 할 수 없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시죠. 예.